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일본의 언론에서 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아주 지금 발칵 뒤집혀진 상황인데요. 아주 뉴스도 제일 핫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산케이 신문이 도대체 무슨 보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문제의 보도는 이제 3일 가토 타츠야 산케이 서울신문, 서울지국장이 낸 기사인데요. 기사의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죠. 그러네요. 내용인즉슨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방이 아무도 모른다. 지금 미스터리에 쌓여 있다. 그런데 행간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게 아니냐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질의를 받았을 때 그렇죠. 대통령이 7시간 어디 있었냐고 했는데 김기춘 실장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문제의 시간이 대통령이 이제 오전 당일 10시 30분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게 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내렸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그 대통령의 모습을 봤던 게 오후 5시 15분 예. 군대본부, 그러니까 그 중앙재대책본부에서 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그 약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비서실장도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일본의 보수 성향의 신문이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죠. 예. 그 경제 그 증권가에서 증권가 돌아다니는 정보지. 그런 정보지에서 나온 이런 루머를 마냥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조금 대통령의 어떤 그 사적인 부분, 이제 사적이라고 하면 사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보도하는 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정치권에서도 좀 공방이 있었죠? 네, 이게 이제 좀 어제 다시 좀 불이 붙은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이 어제 이제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그 과정에서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마치 사라진 7시간 동안에 부적절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그런 소문을 저 외국의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라는 데서 저렇게 싣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진실에 대한 규명이 안 되니까 저렇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저렇게 도배질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원수에 대한 얼마나 무례한 보도입니까? 네. 청와대가 아주 발끈했겠네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같은 일본의 최대 극우신문을 극우신문이 인용해서 우리나라 제1야당이 그걸 좀 이용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이 직접 기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런 것을 기사화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거짓말해서 독자를 하나 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윤두현 홍보수석이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특히나 이 7시간을 어디로 갔느냐가 이제 의혹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은 꼭 어디 대면 보고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행적을 꼭 뭐 밝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곳에서든 직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전혀 관계없는 이 뭔가 사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하기에는 너무 그냥 의혹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러네요. 7시간 동안 어디 있는 걸 몰랐다는 이유로 그걸 억지로 덧붙여서 얘기가 확산이 되는 것. 그걸 또 정론지라고 하는 일본의 한 신문에서 일간지에서 보도하는 것 좀 사실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제 그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내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신문 자체를 이렇게 또 프레젠테이션 형식까지 또 강조하시면서 물론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형식은 취했습니다만 이것을 오히려 공개적인 석상에서 좀 공식적으로 더 문제적인 정폭시키는 거 하는 우려 때문에 아내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런 부정적 효과도 가져올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여당 간사로서 그런 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얼핏 생각하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 국가 수반이 7시간 아니면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몇 시 몇 분 단위로 뭘 하고 있는지 다 공개하는 나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가 뭐 원전이 터졌든 아니면 지진이 났든 했을 때 그날 당일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1분 단위로 뭘 했는 걸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 말에 대해서도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김기춘 실장의 성향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 엊그제도 이 자리에서 나왔지만 김기춘 실장은 본인의 역할을 완전히 몸을 낮추고 예. 대통령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나는 알 수 없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극박했던 상황에서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아쉬움을 극복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그만 싸우시고요. 네. 자, 동정 기자한테 네. 지금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동 기자가 사실 청와대를 그동안 오래 네. 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취재를 했을 것 같은데 네. 김기춘 실장도 모른다고 했던 그 7시간 동안 네. 박근혜 대통령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취재한 바로는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청와대 내부에는 있었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사안을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제 네. 첫 보고는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받았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청장을 통화를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빨리 구출해라. 예. 근데 문제는 처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게 허위 보고였던 거죠. 당시에 그랬죠. 정확한 보고 내용이 틀렸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일단 구했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그 세월호 참사의 그 진상이 보고가 된 게 사고 발생한 이후 한 4-5시간 후라는 걸로 지금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대응이 좀 굼떴고 늦었고 7시간이나 지난 후에 그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면서 예. 이런 논란이 좀 커진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민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은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고 네. 집무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모든 내용을 보고받았고 네. 지시도 했다. 그렇게 저는 좀 취재하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대통령의 이미지가 불통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7시간 미스터리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만큼 국민들의 안타까움도 크고 예.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열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 얘기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동 기자가 밝힌 대로 청와대가 저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 네. 설명을 하면 이런 논란이 좀 부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논란이 진행이 되면서 조선일보의 칼럼이 처음에 발단이 됐었죠. 네. 김동인 차장 그 칼럼 얘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 기자가 쓴 칼럼이었는데요. 예. 7월 18일자에 이제 게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세간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관계에서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예. 마침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명히 보면 여기 이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 소재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칼럼에서도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세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내용이 있고 뒤에는 어떻게 또 써 있냐면 자 정확히는 차라리 대통령의 소재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곤란하다고 밝혔으면 예. 청와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혹을 갖고 있는 청와대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혹을 불식시키지 않았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 칼럼은 대통령에 대한 풍문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 청와대 내부에서 외부와의 소통하는 관계에 있어서 뭔가 서툴다. 예. 뭔가 자기들끼리만 폐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루머들이 더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하고 햇볕을 쪼이면 곰팡이가 사라지듯이 예. 당신들이 오픈을 하게 되면 세간의 풍문도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제가 있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 칼럼의 요지는 김기춘 실장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될 일을 그렇습니다.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 이런 부분을 짚었다는 거고. 예, 맞습니다. 다만 저기서 정윤회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 씨와 관련된 논란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정윤회 씨는 제가 지난번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봤을 때를 보면 자신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떠난 지가 오래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과도 연락한 지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예, 최근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확인이 됐던 내용인데 예. 정윤회 씨는 7년 동안,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는 박근혜의 비서실장 역할을 그만뒀다. 예. 그리고 나는 7년 전에 사실상 잘렸다라고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그 기사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동아일보 취재 결과로는 최근에 예. 최태민 목사의 딸, 예. 그 최모 씨죠. 최모 씨와 최근에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그러니까 확인이 정윤회 씨는 최태민 씨의 사위인데 그렇죠. 그 최태민 씨의 딸과 최근에 이혼을 했죠. 네. 예. 근데 그때 이혼 조건이 좀 특이하게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참 특이한 조건이었는데요. 예. 이혼 과정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하면서 예. 첫 번째로는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다. 예. 이 얘기는 그 부부의 재산 대부분은 최 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정윤회 씨는 가진 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부인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긴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결혼 중 벌어진 일은 밝히지 말자. 지금 저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이혼 조건을 다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런 이야기는 보통의 이혼 그 사유나 예. 조건에 좀처럼 붙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예. 무언가 저 둘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사이의 비밀이 무엇인지 사실 그걸 증폭시키는 게 바로 저 이혼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 이혼 후에는 서로 비난하지 말자. 예. 뭐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무언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뭔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좀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 대통령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이혼 조건에 조금 더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도 그동안 만만회다, 네. 만회상환이다 하면서 계속 지금 정윤회 씨의 어떤 실체가 뭐냐 이걸 논란을 계속 제기를 해왔잖아요. 네. 실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동정민 기자 좀 취재가 됐나요? 제가 이제 2004년, 이제 정윤회 씨가 사라진 게 2004년입니다, 벌써. 2004년에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제, 무대에서 사라졌는데, 2007년 대선 경선 취재할 때도 이미 그때도 정윤회였고, 2012년 대선 때도 또 정윤회가 뒤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예. 정윤회가 뒤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그 이후로, 퍼져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잡힌 건 없고요. 특히 이제 7년,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윤회 이름이 나왔는데 아직 꼬리가 잡힌 게 없다라는 예. 점에 있어서는 뭔가 좀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아까 얘기한 또 뭐 정윤회가 그 흔히 말하는 문거리 권력 3인방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의혹들도 계속 펼치고 있지만 그렇죠. 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부터 같이 해온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기 예. 때문에 이미 정윤회의 그늘은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윤회에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 자, 대통령과 관련된 소문들은 아주 폭발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좀 더 명쾌한 해명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도 무모한 억측들 이런 거 내놓으면 국민들 사이에서 큰 국론 분열만 일어나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